문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클입니다. 오늘은 전세 신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한테 맡긴다. 이렇게 전세 신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제3의 기관한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줘야 되는 전세금을 대신 맡아서 거기서 예탁해서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원천적으로 전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받아야 될 전세 보증금을 제3의 기관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한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금융사 등 집주인이 아닌 국가기관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세를 놓고 있는 모든 집주인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우선 민간 임대 사업자, 정부 구청 주택과에다가 민간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재산세랑 종부세 혜택을 좀 받는 대신에 보증보험 가입하고 등기부 등본에 등재를 한 임대 사업자를 내고 아예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그것도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선택을 넘어서 의무가 되면서 나머지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는 모든 집주인분들한테 적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증사고,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겠다.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지금 정부 공식 통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 2분기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 신탁 제도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우선 추진을 하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1억의 전세금 중 2천만 원을 신탁하면 보증기관은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면 된다. 그래서 보증가입 대상 금액인 모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급해야 될 전체 보증 수수료가 낮아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전세 보증 보험료를 몇십만 원 되는데 그거를 2년치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2천만 원 신탁을 가입하면은 전세 보증 보험 수수료가 작아지니까 임대인들, 집주인들, 당신들도 이득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그럼 너나 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 여행을 갔어. 그래서 자동차를 빌렸는데 렌트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을 빌린 사람이 내지 렌트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나요?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깁니다. 근데 대신 니들이 납부해주고 있는 보험료를 줄여줄 테니까 여기다가 맡겨. 돈을 여기다 맡겨. 누가 이걸 하겠나요? 이거를 진짜 아이디어라고 정책이라고 낸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이건 전혀 시장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신탁 제도는 임차인은 대위 변제 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 동안에 보니까는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 내 집 마련 공부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빌라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다행히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서 돌려받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즉각 반환이 가능하게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빨리 시행을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 신탁은 올해 2분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제도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전세 다 없어집니다. 이거 시행하면은 바로 전세 물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전세금을 안 받고 난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이거 보면서 뉴스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했는데 댓글 지금 뉴스 나온 거 댓글에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멍청한 정책을 왜 하는 건지. 전세 주고 임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보증금 받아서 굴리는 건데 그걸 신탁에 걸어둔다고 어떤 멍청한 집주인이 그런 선택을 하겠냐 이러면서 댓글이 달렸고요. 보증보험도 연금처럼 써먹으려는 거지 뭐. 최근에 퇴직연금도 기금으로 편성해서 국가에서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전세금도 국가 기금으로 넣어서 그것조차
환율을 방어하는 데 쓰던, 시중에서 소비 쿠폰 뿌리는 데 쓰던 그걸 쓰겠다. 운용을 하겠다. 답답하네 진짜. 그렇잖아도 아무런 혜택 없어 힘들게 버티던 집주인들, 포기하는 임대인, 집주인 엄청 늘어나겠고 결국은 전세난만 극도로 심해지겠네. 보증금 줄이고 월세로 가면 되겠네. 그렇죠. 이제 보증금 내주고 그냥 월세로 돌리겠죠.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는 님들이 정권 장악하고 내 멋대로 할 것을 하니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늘 다시 1470원 돌파했습니다. 환율 연말에 12월 마지막 2, 3일 동안 수조 원을 투입을 해갖고 환율을 50원 끌어내렸는데요. 다시 1470원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470원까지 올라가고 후유증으로 물가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당연히 전셋값도 오르는데 갭 투자하여 집 사놓고 기들린데 뭔 보증금을 신탁회사에다 맡기냐. 설령 맡길 돈이 있으면 전세금 내주고 월세로 돌리고 신탁회사보다 이자가 월등히 더 받는데 그죠. 월세가 더 높죠. 수익률이. 더 받은 월세 갖고 소득세 내놓아야 하고 종부세 의료보험도 내놓아야 하잖아. 에구 이런 또라이들이 설쳐되니 일자리가 늘어나겠어? 모두가 외국으로 도망가고 있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세 신탁 제도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하반기에 전세 공급은 소멸됩니다. 전세 신탁 제도는 전세 공급을 소멸시키는 정책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임대차 시장이 대혼란에 들어가죠. 임대사업자들이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8년 장기 임대 올해 지금 만기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전세 신탁제도? 다 팔아버리죠.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종료를 하죠. 그래서 하급지에 매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다주택자들이 다 팔아버리고 이제 한 채.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작년 초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들은 긴장하시고 지금 다 파시라고, 지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다고,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시작될 것 같다고 5월 달에 선거 직전에도 얘기했었고 6월 들어와서도 얘기했었고 그 9월 전에 계속 얘기했죠. 다주택자들은 다 파시고 한 채로 가셔라. 다주택자가 매도를 다 해버리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모두 팔아버리고 자기 실거주 한 채만 가지면 이제 전세 공급은 소멸됩니다. 와, 이런 정책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전세 신탁제도 너무 신박해갖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4월, 5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 정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든 굉장히 매운맛으로 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이 어떤 건지를 잘 눈여겨보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속 1년마다 유예시키던 걸 종료할 것이다. 저는 종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주택이고 조정지역이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죽일 놈이니까, 다주택자들은 적폐니까 매우 쳐야 되죠. 그래서 5월 달에 이것까지 시행되고 하반기 7월부터 전세 신탁 제도까지 쌍싸다기로 시작이 되면 집주인들 다 팔고 뭐 이제 자기 집 한 채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 시장에서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들은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제 월세 아니면 매매. 그 동안에는 전세라는 완충 장치가 있어서 외국처럼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에 상응한 월세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전세가 비율이 뭐 낮은 데는 40-50%, 높아봤자 60-70%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세가 사라지니까요. 매매가 대비 월세를 하니까 지금 평균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데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시대가 곧 열릴 것 같습니다. 평균.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도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만들고 처음에는 그냥 일부분만 시행하더니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다 시행을 하게 만들었죠. 임대사업자들은. 그래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 내줍니다. 몇십만 원 내줘요. 정부에서 내라니까 안 내면 과태료를 500만 원인가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그럼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거나 이랬을 때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있나요?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었죠. 맛있는 빵을 싸게 먹는 이유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빵집 주인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경쟁 빵집보다 더 맛있게, 더 싸게 제공을 하는 빵을 우리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이 이득이 있어야 빵을 계속 생산하는 거지. 빵집 주인이 이득이 없으면 뭐하러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서 밀가루 반죽하고 빵을 만듭니까? 새벽부터. 모든 임대인들, 집주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드디어 전세를 모두 다 없애는 정책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은행에다가 2.5% 기금에다가 넣어놓고 세입자한테 받은 전세금을 모두 다 기금에다가 넣어놓고 2.5% 이자? 그것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극소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제 앞으로 집을 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하급지, 핵심 좋은 데는 뭐 제일 좋은 집은 자기가 살고 있고 가족들하고 안 좋은 물건들을 모두 다 팔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 물건이 싹 다 사라질 거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월세도 다 사라질 거로 보입니다. 월세 보증금도 다 기금에 다 넣어라. 환율 방어하거나 그런 데 쓰게. 이래 버리면 누가 합니까 이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5월달에 이것과 7월달에 전세 신탁제도 이 두 가지가 시행되면 지금 별로 남아있지도 않아요. 다주택자들 다 팔아서. 지금 일부 남아있는 임대인들 마지막 임대인들 집주인들조차 싹 다 전세는 소멸될 것이다. 제가 감히 예측해 보겠는데 이게 전세 신탁제도가 시행되면 올해가 2026년도 전세 제도의 종말의 첫 번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 선거 6월 전까지는 조금 그나마 올 하반기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무주택이나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올 상반기 대출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반기 되면 보통 11월, 12월에는 은행에서 대출 마감을 쳐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올해는 추석 9월, 10월 경에 대출 마감을 칠 것 같아요. 한도가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정책 대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출이 은행권 압박으로 한도를 축소시키고 가산금리 올려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하반기에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는 보합일 것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상반기 아니 1, 4분기에 1, 2, 3월 안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 지금 하반기는 지금 나오는 정책 하나하나가 지금 첩첩산중이고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나마 기회가 있는 상반기 대출도 그나마 수월한 상반기에 1, 4분기 1, 2, 3월 안에 내 집 마련을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